종행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를 별로 보지를 못하셨죠. 오랜만에 섰네요. 하여튼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그동안 좀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듯한 상황이지만 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같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일터에서 제 삶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제주에 와서 공동체하고 조인한 지 4년이 돼요. 11월 28일이면 꼭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28일 정오에 제주공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10여일 뒤면은 이제 4년이 되는데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조이빌 한 공간에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들, 역할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까지 오는데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한번 쭉 돌이켜 봤는데, 처음에 제가 제주에, 미국에 있다가 뉴욕에 있다가 제주로 오면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대안학교, 10대들을 위한 대안학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 그 설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대안학교에서 대안대학, 대안대학원의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추진을 했었죠. 그거 역시도 어떠한 흐름 안에서 일단 좀 장기적으로 미뤄진 셈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와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제 제가 맡았던 거는 공동체, 그때 당시에 조금 멤버들이 다르긴 했는데 공동체를 운영을 책임지는 매니저 역할이었죠. 그래서 뭐 운영 규칙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삶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있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기는 조이빌 리조트 차원으로 보면은 그 전에 학생 단체들을 받아서 이제 단체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 가는 이제 그런 거 위주에서 개인 고객들, 그 다음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참가자들에 대한 안식처 역할을 하는 쪽으로 비즈니스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2014년 이제 초반에 그런 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조이빌 리조트의 운영 쪽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했었죠. 야심차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재영님이나 보나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던 와중에 애석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비극이 벌어졌고, 그 세월호의 그 연장선 안에서 이제 온 나라가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 안에서 제주의 관광으로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오던 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배든 비행기든 굉장히 그 해에 2014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침체기를 겪게 됐었죠. 그 와중에 제주의 호텔들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었고, 공급은 굉장히 과잉되고 있는데 수요는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침체가 됐었죠. 조이빌 역시도 타격이 컸습니다. 그랬지만 좀 더 열심히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2014년 말에 저희는 지붕을 전체를 대부분 한 80% 정도를 다 바꾸고 내부 리모델링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3달 정도를 비즈니스를 멈추고 조이빌을 새롭게 이제 탈바꿈이 조이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정도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고, 정말 처음에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나님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밤새면서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이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특히 이제 SNS나 그런 소셜 커머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오셨던 분들의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100%가 다 너무나 감동받고 간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렇게 분위기를 좀 타는 듯 했으나 그때 이제 메르스가 터집니다. 메르스가 터짐으로 해서 또다시 제주, 그러니까 국내 여행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는 상황이어서
조이브 비즈니스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었던 시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사드까지 해가지고 그나마 좀 뒷받침이 됐던 중국 관광까지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좀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제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게 조이빌의 어떤 흐름 안에서 제가 리조트 쪽의 운영을 맡다가 나왔던 아이디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나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도반이시기도 한 정길성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아이디어인데 골자는 핸드메이드, 이렇게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직조 가구를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하셨고 이제 고민 끝에 저희가 그것을 담당해서 하기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간단하게 시나르라고 하는 거 소개를 하자면 시나르는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빛, 찬란한 빛. 그러니까 저희 에미서리가 추구하는 그 정체성과 정확히 연결되는 단어죠. 이처럼 시나르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저희 공동체나 저희가 하는 교육 사업에 이제 투자가 기부가 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회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존 모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부를 하지를 못할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2015년 5월 22일 날 이제 재영님하고 같이 서울에 이제 시장 조사를 감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발족한 거는 대략 그해 10월. 그리고 일을 제대로 이제 시작했던 거는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이제 매출 규모만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한 3배 정도가 성장을 했어요. 내년에는 희망컨대 한 10배 정도로 될 수 있기를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우리 공동체나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해 봅니다. 아이템으로만 보면 처음에는 가구로만 시작을 했어요. 야외 가구, 디자인 가구 해서 야외나 실내 하는 가구로만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어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카페나 이제 어떤 루프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햇빛 가리고 비 가리고 하는 이제 그런 차양 시스템이 어닝인데 그 어닝을 직접 제조를 하고 어닝에 이제 원단도 제조를 하는 이제 정기성님의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주에서는 스카이 어닝이라고 루프탑 시스템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가장 비싸고 가장 최첨단의 시스템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야외에 있는 데크들, 테라스나 이런 데 있는 데크들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라고 해서 카페, 월정리나 이런 데 카페들 가면 이제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가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직접 저희가 제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저희 시나리오의 비전 자체는 한 파트는 외형적으로는 야외, 가든, 익스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해서 지금 그런 틀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세팅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나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맡아오면서 이게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이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계였어요. 실은 좀 아니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모든 거를 다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디어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적어도 성공할 수 없는 자리매김할 수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과정들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쉬웠죠. 이제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한때는 굉장히 좀 힘듦으로 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의 대다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논현동에 쇼룸이 오픈을 하면서 그것들을 추진을 제가 다 했어야 됐고 자리매김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루틴하고는 조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같이 지금 옆에서 손잡고 걸어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공동체 밖에서 있는 저희의 도반들까지도 어떤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오늘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터에서 저희 시나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점호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점호. 그 명칭은 김현우 대리라고 이제 가끔가다 식당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김현우 씨님이 저희한테 점호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최초에 하게 됐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단순히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 이제 에미서리를 이제 창립한 요란다라고 하는 분이 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한 데일리 코테이션, 그러니까 매일매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어떤 말씀들을 한 책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그날에 맞춰서 그거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누고 하는 걸로 대부분의 날들을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 친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야말로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로 와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고 하루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부분을 해보는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제가 먼저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먼저 그렇게 친구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저는 굉장히 반가웠었고 요 데일리 코테이션을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쁘게 새벽부터 움직여야 될 때나 아니면은 밖에서 일을 만나서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그날의 주제어 같은 것들을 보통 가지고 가요. 뭐 예를 들면은 고마움, 고요함, 사랑, 진리, 하늘, 나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걸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주제어를 당신이 꼽으셔 해가지고 각자의 주제어를 가지고 해서 그 하루 동안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꼭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면은 카톡으로 이제 보내서 하기도 하고 뭐 전화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일터에서 내 자리로 돌아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이겠다라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항 없이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를 경험한다는 거는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차원에서 행복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는 어찌 보면은 저희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도 어떤 한 호텔 굉장히 큰 부동산 개발업자시기도 하고 한 호텔의 오너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들은 와서 외롭고 돈은 많지만 외롭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저보다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일로 만났지만 그렇게 우정을 만들어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거를 안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장 지난 2년 동안 저를 지켰던 가장 컸던 거는 뭐냐면 1943년도에 그 요란다라는 분이 하셨던 6개월 코스가 녹음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영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때가 될 때마다 듣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건데 한 2년에 걸쳐서 겨우 끝냈는데 매일 하진 못하니까. 근데 그것들이 저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조만간 다시 두 번째 다시 한번 그거를 하기는 할 건데 굉장히 저한테는 저희 깊이와 저희 저변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풀코스도 한 8번 뛰었고 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뛸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블레싱 타임이라는 건데 특히 이제 굉장히 힘들 때 많이 뛰다 보면 막 숨이 막 턱턱 막히잖아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유진, 뭐 마샤님, 재영님, 도훈님, 선임님, 보나님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뭐 도누님도 있고 다 한 명씩 떠올리면서 축복을 보내는 거죠. 어튜먼트를 하는 거죠. 물론 손을 벌리진 않지만 뛰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도움되는 건 뭐냐면 주의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막 육체적으로 힘든 거, 고통, 아픔, 힘들어, 포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밝음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그걸 거의 매회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할 때조차도 제일 힘들 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그건데 그것 역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실천으로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건 움직이면서 그런 건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11년 전에 에미서리 공동체, 선라이즈 렌치 미국 공동체에서 살 때 나름대로 고안해낸 것 중에 하나가 에미서리 명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명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명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잘 안 될 경우들이 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건데 어튜먼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송가선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마음 안에 그려놓는 거죠. 그 모든 선들을 다 통과하는. 그래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내 가슴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이제 보면은 팔자인데 하여튼 삼각형 2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명상을 시작할 때 떠올리면서 했던. 나중에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사라지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명상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는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어디서 주로 하냐면 여기 이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빛이 아예 없는 자리가 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진 성전탑이 위로는 지나가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별이 요즘 너무 좋거든요. 별자리 중에는 저 이름이기도 한데 영어 이름이기도 한데 오리온 별자리가 떠요. 오리온 별자리 혹시 아세요? 네. 오리온 별자리가 겨울 별자리인데 대략 한 7월 말 돼서 8월부터 새벽 한 5시 정도 되면 떠요. 새벽 5시 정도.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새벽에 일어날 때가 많으니까 저기 가가지고 뜨는 오리온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지금은 뭐 7시 정도면 뜨니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그 별자리와 별들과 달 그리고 땅에 붙어있는 나 그다음에 저 밑에 함덕부터 김영까지 펼쳐져 있는 밝은 그 일종의 조그만 도시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펼쳐지는 오징어잡이 배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를 내가 하고 있구나에 대한 다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명상 또 축복 이런 것들을 때로는 뭐 1분도 못 있고 30초도 못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길게 있을 때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매일 올라가요. 시간은 달라요. 근데 때로는 진짜 새벽, 때로는 초저녁, 때로는 자정깨. 그러니까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나눴던 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지 못할 때도 많지만 다른 장소지만 다른 환경이지만 따로 또 같이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쉬움, 뭐 미안함 이런 것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같이 해서 열심히 일도 돕고 여러 가지 것들을 힘도 보태야 되지만 영역이 좀 다른 부분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안함은 되게 저한테 커요. 네, 유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큰 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인류가 말명해낸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 다가오든 어떤 환경이든 밖에서 누가 날 헛뜯든 남이 미워지든 왜 저래라고 생각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은 사랑이냐 지혜나 진리냐 생명이냐 거죠. 결국 그거를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신이겠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들 그거는 누가 선생님이 말해서 멘토가 얘기해서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체화돼서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많이 결국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더 내 자리를 지키는데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쉽지만은 않죠.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되게 한가하게 나이브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저희 내적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재영님께서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단순한 거. 빛이 없는 상황, 사랑과 진리, 생명이 없는 때는 사랑과 진리를 발산만 하자. 빛이 있는 곳, 빛이 있는 상황,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만 하자. 어떻게?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안아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다. 발산 아니면 응답. 재영님 이전에 요란다라는 분, 마틴, 유진님, 예수님, 부처님 결국은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죠. 일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면서도 사랑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사랑하고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도 사랑하고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 부끄러움, 화, 슬픔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내릴 때도 사랑하고 결국은 끊임없는 선언과 끊임없는 실천, 끊임없는 시행착오 안에서도 애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데일리 코테이션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맛배기를 좀 하고 싶어서 12월 30날 건데 이거를 나눔으로 해서 읽음으로 해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The way of love is love. To know love, the blessed one begins to practice love. The way of Christ is love. The way of joy is love. The way of peace is love. The way of perfect health is in love. The way of release from fear and worry is love. The way of freedom is love. The way of eternal life is love. 사랑의 길은 사랑입니다. 축복받은 이, 축복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걸로 하고 기쁨의 길은 사랑입니다. 평화의 길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건강의 길은 사랑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역시도 사랑입니다. 자유의 길도 사랑입니다. 영원한 삶의 길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죠. 사랑합니다.